14번 사각근입니다. 자, 신용어로는 목갈비근이라고 해요. 목갈비근. 구용어의 사각근은 뿔처럼 생겼다고 각이라고 그러죠. 뿔각자. 근데 경사졌다고 사자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뿔이 경사가 져 있다. 근데 보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중간에 있죠. 그죠? 그래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소사각근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각근이 4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시전기와 신경집의 기능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라가 참고하시고 그림을 바로 볼게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사각근이 늑골 1번과 2번에 다 붙었죠. 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은 1번에 붙었고 후사각근은 2번에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호흡과 관련되어 갖고 1, 2번을 끌어올리는 역할과 뭔가 무근을 들면 또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역할까지 같이 하겠죠. 그죠? 쇄골이 쳐질 때 1, 2번이 잡아주는 역할을 사각근이 도와주겠죠. 그죠? 자, 일단 3포인트 X돼 있는 걸 보세요. 전사각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가 찍혀있죠. 2개가. 그리고 중사각근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찍혀있죠. 그리고 후사각근 같은 경우는 뒤에 찍혀있고, 그리고 통증은 어디로 가요? 가슴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고, 가슴 쪽으로. 그 다음에 어깨 쪽으로 해갖고 팔을 해갖고 1, 2지까지도 통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날개축지로도 통증이 내려가고, 날개축지. 그래서 이쪽으로도 통증이 가고, 어깨 쪽으로 해갖고 1, 2지로 가고, 그 다음에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소사각근 같은 경우는 요 부위가 아픈데, 위에 팔의 외측이 아픈데 손등, 전환의 손등을 따라 내려가면서 손까지 내려요. 손. 그리고 심하면 손가락까지 통증이 내려갑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은 제가 그림을 설명드렸죠. 요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아픈지만 아시면 되겠죠. 정상이라든지 방사통의 통증의 느낌. 자, 전사각근 TP는 등의 윗부분이나 어깨뼈, 안쪽 모서리 부분, 절반 및 인자와 어깨뼈 사이에 통증이 가요. 전사각근이 가는 부위를 체크해봐요. 전사각근. 전사각근 어디로 간다고? 뒤쪽으로 간다고. 뒤쪽. 그죠? 전사각근은 뒤로 간다. 그러면 날개축지가 아프다 그러면 전사각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각근. 그리고 중사각근과 후사각근 아부티피는, 중과 후 사각근은 가슴 부위 앞쪽으로 왔죠. 앞쪽으로 하세요. 뒤에 께 앞으로 가고 앞에 께 뒤로 간다. 그죠? 가슴 부위의 지속적 수시는 통증으로 유두 높이까지 방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좌측에서 일어나는 경우 협심증으로 오진이 가능하고 협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아프니까 협심증 오진할 수 있겠죠. 근데 사각근이 안 좋으면 협심증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왜는 나중에 4강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는 4강에 심화 과정에서 특강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깨의 앞면은 끝에 통증, 끝에. 속이 통증이 아니고, 속이 아니라 끝에 통증. 저리고 수시죠. 끝으로 나오는 무슨 신경이 눌리겠죠. 그래서 끝이 아프다. 끝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사각근은 상부 섬유의 중간 TP, 상부 섬유와 중간 TP, 얘들은 둘 다 어디로 간다? 위팔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아래팔 바깥쪽과 엄지와 시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간다. 두 개 사이에서 뭐가 눌리겠어요?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서 상하신경초이 누르니까 팔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소사각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소사각근. 엄지로 강하게 방사되고, 엄지로. 그리고 위팔의 바깥측면, 위팔의 바깥쪽. 그리고 대개 통증은 주관절을 건너뛰고 아래팔, 아래팔. 그 다음에 손목, 손등. 그리고 등 쪽으로 온 거예요. 등 쪽으로. 그 다음에 5손가락에 방사합니다. 손가락 5개 다. 그래서 냉기 접촉 시 엄지가 얼얼하고 저리고 찬물에 손을 넣으면 깨지듯이 아리고 아픕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찬물에 설거지를 못해. 찬물에. 이제 사각근이 다 고장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각근 관리만 잘했으면
찬물에 손을 넣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이빨도 시리네. 손도 시리고 이빨도 시리고. 이빨이 시리는 건 또 뭐예요? 3차 신경 관리를 잘못한 거죠. 3차 신경 관리를. 그래서 내 나이가 들면 12신경 관리를 잘해야 되고 12신경이 나오는 흐름을 잘 순환되게끔 해야 되고 눌리면 이제 시리고 뭐하고 마비 오고 순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때 노화가 깨끗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못 쓸 정도로. 근데 나이가 들어도 12신경의 순환과 그 다음 혈액순환과 이런 체신경의 순환이 좋으면 어떻겠어요? 혈류와 신경과 림파의 순환이 좋으면 이것만 해도 어때요? 몸이 건강하겠죠? 쓸만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율신경까지 좋으면 어때요? 장기까지 튼튼하니까 아주 좋겠죠? 자율신경, 체신경, 12신경, 그 다음에 뇌와 척수의 흐름, 그 다음에 혈류의 흐름, 림파의 흐름만 좋아도 사람 몸을 오래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 우리 학기에 근육학적인 거와 이런 심화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킨 이 공부를 하면 지금 실제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의 비밀을 이제 거의 다 밝혀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생로병사의 비밀 TV를 보거나 이러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줄기를 잘못 잡았어요. 이론을. 근데 저희 학교에서 만약 생로병사의 비밀을 찍는다 그러면 저는 싹 풀 수 있을 거야. 아주 쉽게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이제 경락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게끔 이제 설명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뭐 경락의 그 혈자리라든지 길은 몰라도 길이 이제 눈에는 안 보여도 경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풀이가 가능하니까 그 흐름은 정확하게 설명해서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거를 근거를 내라 그러면 근거가 충분히 가능하게끔 이제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론 자체가. 자 그리고 정상에 보시면 1번 촉진에 대한 합통이 심하고 상안의 전후면 견갑골 내청년의 상부에서의 통증이 날카롭게 방사된다. 뭐죠? 신경증상이죠. 신경증상. 그리고 호흡과도 연관이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일어난다. 호흡 1, 2번 늑골을 들어올릴 때 사각근이 긴장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오는 거고 들 때도 무거운 걸 들 때 어때요? 처지는 어깨를 쇄골을 1, 2번이 받쳐주면서 어때요? 사각근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겠죠. 고장이 났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 무조건 아픈 거예요. 호흡은 뭐예요? 짧아지면서 힘을 쓸 때 아픈 거고 무거운 거 든 건 어때요? 늘어나면서 힘을 쓸 때 아픈 거다. 그죠? 그래서 근육은 고장이 나면 힘을 쓰면 무조건 아픈데 짧아져도 아플 수 있고 늘어나면서도 힘을 쓰면 아플 수 있다. 그리고 길이 변화가 없이 등척석 수축일 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고 통증은 이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어떤 동작일까? 이런 동작은 그래서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정맥, 동맥의 배색 정맥하고 동맥도 배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관 운동 변화의 증상이 심하면 동맥 부전, 그 다음에 변병산화의 감각과 운동신경에 대한 압박이 함께 출현한다. 동맥과 정맥과 신경을 다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근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사각근 좋아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을 펴라고요. 사각근을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머리를 내가 일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안정성을. 그럼 사각근이 어때요? 중사각근 2번까지 올라오고 그 밑에까지 쭉 하면서 2번 경추부터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경추를 다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너골 1번과 함께 흉추 1, 2번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흉추 1, 2번과 경추 2번까지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때요?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사각근 계속 힘을 쓰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사각근이 계속 가보가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등을 피라고요. 떨어지는 머리를 얻게끔 턱을 당겨서 판상근을 당겨주고 방어근의 다른 근육이 머리를 똑바로 세우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사각근이 저절로 힘을 놓겠죠. 근데 이런 체형을 그대로 두고 사각근만 열심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그래서 사각근을 풀 때도 항상 우선순위가 흉추와 골반과 전신의 체형 교정이 먼저라는 걸 이해하고 사각근을 풀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도수 치료한다고 뭐 어깨 치료해라 그랬더니 뭐 어깨만 진짜 만지면 돼요? 안 되죠. 그건 이제 의료보험상 전신을 다 치료하시오라고 해놓고 의료보험수가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핵심적인 부위를 모어깨라고 그냥 적어놓고 서류상은 그렇게 가고 하지만 치료는 어때요? 모어깨가 좋아하기 위해서는 등도 좀 봐줘야 되고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도 바로 세워줘야 되고 그죠? 전체를 봐주는 게 맞겠죠? 근데 형식은 어때요?
아직 형식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인 것은 그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물론 몰라서 뭐 어깨를 적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안다고 해도 적을 수가 없죠. 목 아파서 왔는데 전신 다 치료했습니다 하면서 수가 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목 어깨 치료해라 그래도 우리는 뭐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치료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전사각근의 앞쪽에 있는 목갈비근의 리플렉스 스파즘 굴곡 경련. 그래서 이제 목이 이렇게 하고 문제가 돼버리겠죠. 앞으로 머리가 이리 나가는. 그러면 무슨 목이 되죠? 일자목이 되죠. 그러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북목이 돼요. 거북이나 자라나 같은 값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이에요. 똑같은 목. 그래서 자라목 그러든 거북목 하든 같은 거고. 그 이전이 뭐라고요? 일자목. 처음엔 일자목이 됐다가 심해지면 반대로 꺾이는 자라목이 되는 거예요. 거북목이. 그래서 리플렉스 스파즘이 생기면 경추에 뭐가 눌려요? 신경근의 압박을 초래해요. 그러면 뭐로 오진할 수 있어요? 디스크로 오진할 수 있겠죠. 신경이 눌리면 어때요? 저리니까. 그래서 사각근이 고장나면서부터 이제 디스크 진환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각근이 긴장을 하면서 짧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 척추 마디마디가 하나씩 짧아지는 힘이 작용할 거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목에 붙은 근육이 다 짧아지면서 다혈근 해순까지 짧아지면 디스크라는 놈이 밀려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얘가 많이 밀려나고 터지면 진짜 목 디스크고. 그 전에는 뭐예요? 사각근이 기원이 되는 거죠. 시초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기원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오진에 의해서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해도 지속된 통증을 갖고 있어요. 오진을 갖고 수술을 해버리면 수술과 시술을 해버리면 그 뒤에도 통증이 남아있다. 디스크가 터져도 수술했는데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수술을 한다고 사각근을 고친 건 아니잖아. 사각근도 고장났는데 디스크도 터진 거지. 그럼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사각근이라든지 근육적인 문제, 체형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다 배제를 시켜야 되니까 도치료부터 받아보고 운동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근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체형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상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은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술을 먼저 하고 시술을 먼저 하고 안 나으니까 도치료 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요즘에 말하면서 수술을 안 하려는 시대로 지금 넘어왔죠. 옛날에 수술을 거의 바로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왜? 금방처럼 수술을 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 수술해도 별 효과 없다. 그냥 안 하고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 라는 경험의 통계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술보다 수술보다 도치료를 하고 운동치료를 하고 운동을 수술을 해가지고 고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도수치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손으로 하는 치료와 관리와 마사지 그 다음에 운동의 시대로 넘어왔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의 본의학과 그 후에 재활치료와 그 다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예방의학이 지금 발전하는 시대. 예방의학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시대로 지금 넘어온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야간 통증이 심한 경우는 환자들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겠죠. 아프니까. 이때 어떻게 잘 것 같아요? 소파에 기대서 자. 그나마 편한 게 눕지 않으면 소파죠. 그죠? 왜냐면 소파는 푹신하고 기대잖아. 등을 고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뭘 하는 거죠? 사각근에 단축을 줘서 전사각근, 중사각근 사이에서 내려가는 상하신경총의 눌림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기대서 자겠죠. 일반 의자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편하죠. 기대들 하더라도. 그리고 높이 올라오는 의자도 없고 소파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대가지고 머리까지 기대서 사각근에 힘 안 들어오는데 짧아진 자세 유지한 상태로 별로 안 들리게 할 수 있죠. 근데 누우면 어때요? 사각근이 늘어난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배를 아예 높이 하든지. 근데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 머리 무게 때문에 사각근에 힘이 들어가겠죠. 아프다. 근데 앉아있으면 어때요? 머리 무게를 기대 놓으면
머리가 저항이 안 걸리죠. 자극근에. 그래서 앉아서 자는 습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제 누워서 자기만 돼도.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손에서의 저림과 따끔거린 것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과 손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예치 않게 몸을 떠뜨린다. 신경이 눌리니까 특히 운동신경이까지 눌리는 거죠. 감각신경이 눌리면 저린데 간혹 가다가 뭐 운동신경까지 눌릴 정도로 만약에 목에서 자극이 문제됐다면 손에 들고 있던 걸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특히 심리적인 것 때문에 뭔가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본다든지 듣고 놀라는 걸 듣는다든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들고 있다가 하고 떨어뜨리잖아. 그때 사각근이 긴장을 해가지고 신경이 더 눌려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7번에 보면 손의 부종은 내 손가락의 기저부와 손등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손가락까지 문제가 돼. 그러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손이 안 굽어지겠죠, 잘. 그래서 사각근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보라면 이 손마디가 안 붙어. 이게 떨어져갖고 이게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한번 해봐. 안 좋은 사람들 이게 안 붙는다니까. 다 붙어. 안 붙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붙어. 이게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각근에 문제 있는 거. 근데 이제 하나가 안 붙는다 그러면 사각근이 아니야. 하나가 안 붙으면 이제 지지신근이나 뭐 지신근의 문제일 확률이 또 높고. 지지신근보다는 이제 지신근. 지지신근은 이제 여기 와서 붙으니까 손가락 끝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손등이 팽팽하게 부풀고 전체적으로 손과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손가락 둘레가 조이는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아침에 그런 경향이 더 심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오후에도 그럴 수 있고. 아침에는 왜 더 심할까요? 자고 있는데 우리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죠. 근육이 더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에 부었다가 일을 할 때 좀 풀렸다가 일 끝날 때 또 근피로가 최고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또 일 마치면 그럴 수도 있고. 근육의 이 리듬이에요, 리듬 그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간별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간별 진단. 흉곽 출구에서 완신경총 일부 배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각 이상이나 객관적인 감각 통상을 동반한 척골쪽 통증은 사각근과 판별되어야 된다. 사각근 주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1, 2지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팔이 저리다 해서 무조건 사각근 하지 말고 사각근 같은 경우는 1, 2지 쪽으로 많이 가니까 척골 쪽으로 통증이 가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척골 쪽으로 가는 통증의 근육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근육들과 간별 진단을 해야겠죠. 척골 신경을 누르는 신경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사각근의 신경 폐쇄 관점에서 본다면 사각근의 손상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도 나타남으로써 사각근의 진행성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사각근이 너무 안 좋아지면 신경의 배색을 위에 부분을 먼저 누르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각근이 이 사이에 낑기니까 위에가 더 좁잖아. 그래서 위에가 눌리다가 나중에 어때요? 밑에까지 눌리겠죠. 요골신경 쪽은 약간 위에 쪽에 있고 척골신경은 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골신경이 이렇게 있고 요골신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골신경은 좀 더 위에 있고 사각근의 위에 부분에 있고 척골신경은 약간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각근이 너무 오래되면 어떻겠어요? 요골신경 누를 수 있지만 척골신경 자체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걸로 평가를 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네. 말도 이러면 진단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치료를 하고 완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테크닉을 완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신기하게도 잘 고쳐지는 기술을 가진 치료 기술을 가진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될 수가 있어요. 특강할 때 봤죠? 그냥 하니까 좋아지죠, 그죠? 별거 없는데, 근데 그 없는 것 속에 이 치료 원리를 다 넣으면 이 이론과 그죠? 몸을 쓰는 법과 뭐 이런 걸 다 넣으면 충분히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모르니까 신기하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신기하고 어렵고 막 마냥 두렵고 뭐 언제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손가락의 증상들은 류마티스 질환으로 오진할 수 있어요. 루마티스 알죠? 루마티스는 손가락 관절염, 대행성 관절염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루마티스 인자가 있다 해가지고 죠. 이거는 이제 뭐 시간에 의해서 오는 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인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근육학적인 관점에서는 류마티스 질환의 인자를 100%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증상이나 통증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인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몇 개는 없어지지만 몇 개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앨 수는 있고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규칙적인 꾸준한 좀 관리들이 필요하겠죠. 남들보다 좀 더 몸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대행성 관절염이 와서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인자들 때문에 또 망가지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리를 죽을 때까지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손가락 모음 다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다른 데로 또 가면, 그죠? 다른 관절에 가면 그것도 참 골치 아파요. 저는 이제 류마티스 환자 치료를 해보면 이게 진짜 온몸이 아프고 류마티스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안 좋으니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을 누리겠죠.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복이 부러운 사람들. 평균보다 생활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에 보면 통증의 원인 발생한 요인 오죠. 무거운 물건을 주로 허리 높이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오는 갑자기 밀거나 드는 것에서 가보를 받았다. 허리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큰 나설이 들어오는 동작. 요트 할 때 밧줄 당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큰 낫 그러면 뭐 생각하면 돼? 서양에 있는 저승사자 생각하면 돼. 낫 들고 있는 까만 거 있고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들이 이제 이 농사 지을 때 이제 그 낫으로 비는 거야, 이제 농작물을 요렇게. 우리는 어때? 쪼매는 낫소리 이렇게. 우리는 요렇게 베는데 서양은 덕질고 근육이 좋으니까 맨날 고기 먹으니까 어때요? 요렇게 큰 거 갖고 많이 뺐단 말이에요. 그 낫을 서양의 저승사자는 그걸 다 들고 있죠.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뭐 들고 있어요? 책 들고 있어요. 명부.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저승사자마다 지가 좋아하는 거 들고 있대요, 그죠? 칼 들고 사람도 있고 창 들고 사람도 있고, 그죠? 서양은 하나 해. 서양은 낫만 들고 있더라고. 낫. 그 다음에 3번에 승마도 어때요? 말꼬피가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잡고 막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줄달리기. 그리고 김장을 담글 때 큰 다리를 옮기고 이런 거 다 허리 높이에서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역호흡.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숨을 들이쉬는데 얘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들어오는데. 그래서 호흡을 거꾸로 하는. 신기하죠? 그리 한다는 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걸어가는데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나가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신기하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게.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평소에 몸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렇게 꼬여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그 다음에 많이 하거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때문에 이런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각근이 격렬한 코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제 사각근이 가보화 걸리는 거죠. 가보화가. 그래서 뭐 이거 하루 걸려갖고는 괜찮겠죠. 3일 지으면 풀리니까. 근데 폐렴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낫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있겠죠. 만성적인 또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문제가 오랫동안 가다 보면 사각근이 손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머리와 목을 낮은 자세로 하여 잠을 자는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돼 있죠. 낮은 자세로 자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한성 긴장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요즘 여성들이 어때요? 목주름 생긴다고 낮은 거 빼는 게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낮은 거 빼는 것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6번 하지 길이 브릿지 돼 있죠. 다리 길이가 짝짝인 거, 긴 다리거나 짧은 다리거나 이런 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가 짧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가 평발이라든지 그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지 절단, 그래서 팔이 한쪽이 없으면 어때요? 요것 또한 나중에 몸의 밸런스에 깨지는 원인이 되겠죠. 없으면 다른 팔만, 한 팔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척추도 틀어지고 경추도 틀어지고 해가지고 사각근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팬텀 페인이라 해갖고 들어봤죠? 유령 통증. 팔이 없는데 팔이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끼지.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 사각근의 방사통이 팔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 그 통증이 여기까지 뻗어가는 게 느껴진다니까. 없는데도. 그래서 유령 통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있는 거죠. 옛날에 TV에 보니까 이제 팔이 절단되신 분들이 그분이 이제 이 의수를 차고 막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TV 광고에도 나왔죠. 그래갖고 막 했는데 그분이 팬텀 페이지 거야. 근데 어떤 물리치료 의사한테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졌다라고 TV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그분은 뭐 한 거야? 물리치료 의사한테 사각근 치료를 잘 받은 거야. 사각근을 핵심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몸에 뭐를 치료했겠죠.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금운고를 배우시더라고. 금운고를 막 이 의술을 가지고 막 금운고를 칠 정도로 하더라고. 그분은 뭐예요? 요걸 깨달은 분이죠. 그래서 몸을 쓸 줄 아는 분이야. 몸을 쓸 줄 아는 분. 팔, 다리만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림 그려놓으면 그 안에 탁 기운이 느껴져. 이 안에 있는 내공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불꽃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쓰는 사람 보면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도 보면 이 사람의 깊이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팔걸이 의자에 부적합할 때, 팔걸이 의자의 높이가 안 맞을 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내가 팔걸이 높이가 안 맞아서 기울어진 거죠, 그죠? 귀대면 편한데 높이가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어때요? 등이 구부정해서 머리가 일자가 되면서 떨어진 머리를 잡는다고 사건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팔걸이 높이가 맞아요. 팔걸이 높이가. 아니면 어깨를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내려서 이제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팔만 살짝 얹고 있든지 하면서 자세를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등이 굽어서 이렇게 가면서 기댈라고 그러지. 그죠? 중심을 맞춰서 탑사한 듯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책을 보면 책에 빨려 들어가고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을 들고 되는데 이 무거운 머리를 들려고 내려놓고 빨려 들어가죠. 그걸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들. 다시 생각하고 의식을 차려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식.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7번에 보면 자 마지막이에요. 자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견갑근은 경판상근 등의 각인장애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들이 많아. 같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몸만 봐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흉추가 또 영향 주는 게 있고 골반이 영향 주는 게 있고 발에서까지 영향 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항상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더라도 또 핵심적인 하나를 볼 줄 아는, 그리고 그 전체의 연결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시야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를 공부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사각근입니다.